미국과 함께 경제와 영향력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은 이제 없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는 당연시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첨단 기술 국가라는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무너졌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게 소재 부품을 팔아 가마우지와 같은 형태의 무역으로 빌부터 먹고 살게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부가 단 한순간에 무너지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 중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텐데요. 그리고 일본 하락세의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일본 문화의 쇠퇴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국력의 상승과 비례하여 한류 문화가 급부상하고 있기에 이 분야는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뼈저리게 아픈 부분일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다시 가마우지답게 이 문화적인 부분까지 한국에 빌붙어서 다시 살려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스트리밍 순위 탑10에 있어온 것은 이제 더 이상 화제거리가 안 될 정도이고 대한민국은 미국을 제외한다면 명실상부 세계 최정상의 콘텐츠 강국인데 지금 일본에서도 대이변이라고 불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드라마 아리스 인 보더랜드가 스트리밍 순위 매체 플릭스패트롤 기준 세계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물간 일본 문화의 인기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콘텐츠에서도 영향력을 잃어왔던 일본이 이런 대이변을 일으킨 것은 일본 내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 되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이런 대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한국에 기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프로듀서이자 사업가 칼럼니스트인 도쿠리키 모토히코는 일본 야후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 3위의 쾌거를 이룬 아리스 인 보더랜드를 통해 일본 영상 콘텐츠의 저력을 확인하였다면서 이 드라마가 세계 3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히트 덕분이라는 것인데요. 구글 트렌드에서 이 드라마의 검색수 그래프를 보면 오징어 게임이 대히트했던 타이밍과 일치한다는 그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소위 데스게임 카테고리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같은 장르의 일본 작품 아리스 인 보더랜드의 지명도가 세계적으로 올라가 시즌2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계속 히트를 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약진으로 지금까지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에게 이길 수 없다는 취지의 논설이 나왔었지만 이번 아리스 인 보더랜드의 히트에 오징어 게임이 공헌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의 탄생에는 일본 만화가 공헌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전 세계의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를 함께 넓혀가는 파트너라는 것인데요. 또한 그는 한국이 넷플릭스 안에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의 히트를 계속 쌓아오다가 오징어 게임과 같은 대히트로 연결된 것처럼 일본의 제작사들도 아리스 인 보더랜드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세계에서 주목받는 작품을 만들어낼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애초에 관심을 전혀 못 받던 일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의 흥행 덕에 유사 장르로 분류되어 넷플릭스가 알고리즘을 발동시킨 덕에 수혜를 입게 된 상황인데요. 넷플릭스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콘텐츠들도 한국처럼 키우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것은 알겠으나 그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이는 아시아 콘텐츠의 강화가 아니라 아시아 콘텐츠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저 한 작품의 흥행만으로 일본 드라마의 세계적인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나 일본 내부의 또 다른 의견 중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태생적인 기질 차이가 있어 일본이 한류와 같은 문화 붐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흥미로운 주장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3대 뷰티 매거진 매체인 보체의 부편집장 나카타 유코는 일본인과 정반대의 5개 기질을 가진 한국인들이 세계적 한류 붐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필자는 문득 그들이 왜 K-팝, 한류 드라마, 한국 미용, 패션에 이렇게까지 매료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결과 일본인과 한국인의 기질은 많은 점에서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강렬하고 완고하며 이기고 싶어 하지만 일본인들은 조금 우유부단한 것 같다면서 일본인이 배워야 할 한국의 기질 5개를 소개하고 싶다는 필자인데요. 일본과 다른 한국인들의 기질 첫째는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인들과 일해보면 속도에 놀라지만 그냥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빨리가 입에 붙어 있고 무엇이든 바로 한다가 일에 임하는 모토인 것 같다면서 한류 드라마나 한국 영화에서도 그것은 여실히 드러난다는데요. 드라마 제작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30회짜리 드라마라고 해도 눈 깜짝할 새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조금 재미없다 싶으면 비판을 받고 아무도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도 빨라서 전혀 질리지 않고 끝까지 단번에 볼 수 있게 되며
도중에 멈추지 못해 곤란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뜨겁고 가까운 대인관계를 꼽은 필자인데요. 한국인들이 연인 간의 기념일을 매월 마련할 정도로 사랑에 열정적인 것은 유명하지만 친구나 대인관계에서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라는 경향이 있고, 한국에 처음 갔을 때 길을 물으면 어딘지 알겠으니 함께 가주겠다는 사람도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 친구가 많은 데다 동료애로 결속이 단단한 것은 K-팝 그룹 멤버들의 자세와도 이어지는데, 심지어 완전히 감동하여 갑자기 한국인의 팬이 될 정도로 뜨거운 모습을 느낀 적도 있었다는 필자는 과거 일본의 전철 승강장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던 한국인 남성은 잊을 수 없는 일이라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필자의 관찰력이 상당히 세심하고 흥미로운데요. 특히 K-팝 그룹 멤버들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한국 특유의 기질로 연결시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세 번째로 꼽은 매력은 바로 깨끗한 성적 매력인데요. 성적 매력과 순수한 매력은 좀처럼 양립할 수 없다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K-팝 스타들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한국인들은 이를 겸비하고 있다면서 BTS나 트와이스를 보면 요염한데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섹시한 포즈를 해도 그들이 속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의 순수함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필자는 한국 미용에 빠지는 것도 역시나 깨끗한 성적 매력에 대한 동경이 있다면서 일본 남성들이 가진 여성관의 영향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성적 매력을 만들지 않게 된 기질 차이에도 주목했는데요. 네 번째로는 열심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필자입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국인이라는 필자는 그렇기에 하루 18시간의 레슨을 견뎌낸 결과로 K-팝 댄스와 같은 것이 가능했다는 것인데요. 포기하지 않는 국민성 때문에 자신에게도 엄격하지만 남에게도 엄격하여 엄청난 경쟁 사회인 동시에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배제되고 실패도 용납되지 않고 순식간에 추월당하기에 성공에도 방심하지 않는다면서 그 결과 점점 허들이 올라가고 차례차례 멋진 것이 계속 탄생하는 선순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필자가 주장하는 일본인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기질은 바로 빨리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기에 인생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성에는 직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 똑바로 나아가는 사고방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성숙이 빠르고 인생이 분명하다는데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고 일본인들은 안심하는 만큼 한국인들은 일찍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어 필자는 타고난 자질과 능력을 120% 살리는 길을 찾거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매진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기질이라는데요. 징병제의 영향도 있어서 자신은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젊은 나이에 숙고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당연히 모두 야심이 강하고 재벌에 대한 그들의 반발만 봐도 그들은 성공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한 사람의 인간이 되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사명감과 야망이 모두 강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나는 프로골퍼, 나는 여배우 라는 식의 제대로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선택을 하고, K-팝 스타에 도전할 때도 그저 운을 하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데뷔를 하겠다는 필사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명쾌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기에 정신력이 높아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는 필자인데요. 이런 한국인들의 특징에 비해 일본인들은 좋든 나쁘든 삶의 방식이 느긋하고 어리다는 필자는 일본인들도 이렇게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들이 그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바로 애정이 깊다는 것이라는 필자인데요. 앞서 말한 동료의식이 강하다는 것과 이어지지만 가족애, 친구애가 강하며 인간애가 강하다고 해도 좋다면서 비정한 노력이 아니라 항상 사랑을 가지고 하는 노력이 남의 마음을 울린다는 필자입니다. 어쩌면 비정해 보일지도 모르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깊은 애정의 인간미를 동시에 보유한 것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빨리 하고 뜨겁게 하고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당해낼 수 없으며, 이런 한국인들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면서 이런 에너지의 원천이 김치라고 생각되면 김치부터 시작해도 좋고 뭐든 좋으니 한국인의 이런 마인드를 따라해보고 싶다는 필자는 현재 일본은 엔화 약세뿐 아니라 국력도 개인의 힘도 약해졌고 평균 임금에서도 한국에게 한참 뒤졌기에 그런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다잡고 이웃 한국의 활력을 진지하게 배우고 싶다면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그저 동경만 하지 말고 그들이 옳음을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칼럼이었는데요. 무조건 한국이라고 다 좋고 일본이라고 모두 나쁘기만 하겠습니까마는 기질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본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와는 뭔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한류와 같은 위상을 그토록 오래 꿈꿔온 일본은 이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한류의 아류작을 만드는 것 혹은 기생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도 한국이 잘하면 역시 아시아의 저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인 것이죠. 인종적으로 유사하니 그들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 없다는 일종의 물타기 전략인데요. 그런 움직임은 이미 음악, 드라마, 영화 모든 분야에서 낌새가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콘텐츠들이 이미 아시아를 비롯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칼럼니스트가 말한 대로 기질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흉내내고 싶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본이 중국이 한류 콘텐츠로 아무리 위장해도 본질적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힘으로 또 다른 격차를 벌려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